기억을 잃었지만 악마 카드로 신이 된 남자. 토르토는 못생기고 역겹고 한심한 루저로서 낯선 곳, 교토에서 눈을 뜬다. 그곳은 교토였다. 그를 맞이하는 낯선 로봇은 그가 왕을 이겼기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토르토는 꿈같은 거대한 섬에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지난 2년간 매일 카드게임, 리빌드에서 상대와 싸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매일 상대와 싸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카드게임, 리빌드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제 토르토는 마침내 로봇인 보스, 히구마와 대화하게 된다. 단지, 디지털 두뇌. 히구마는 오래전에 자신의 육체를 잃고 토르토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구마는 토르토의 두뇌를 장악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거기에 토르토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만 로봇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토르토는 한 로봇으로부터 벗어나지만 네오 교토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는 또 다른 로봇을 만납니다. 그 로봇은 토르토에게 이 방이 네오 교토의 두뇌와 같다고 거대 기업이 만든 가상, 현실 도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특수 캡슐을 통해 잠을 잘 때 이 도시에 자신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처럼 토르토는 자신이 이 시스템의 일부였고 깨어났다는 것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긴 왕은 사실 도시의 중앙 두뇌였던 것입니다. 기계는 토르토를 중앙 제어 장치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그는 키카, 여동생을 봅니다. 기계는 네오 교토가 두뇌에 연결된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전투를 통해 최고의 플레이어를 가린다고 설명합니다. 토르토 이후 키카가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자 중앙 두뇌가 되었습니다. 토르토는 자신이 왜 선택되지 않았는지 위아해하고 시스템은 사장이 특별한 이유로 그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르토는 여동생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상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토르토의 기억이 삭제됩니다. 오류에도 불구하고 히구마는 토르토의 힘과 키카의 힘을 합치면 왕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토르토는 기억을 잃은 채 정원에서 눈을 띱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왕과의 싸움뿐입니다. 그리고 사쿠라라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옥상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녀는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원을 이루려면 리빌드 카드를 사용하여 싸워서 21개의 칩을 모아 왕과 대결해야 합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게임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게임 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쿠라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며 걸어갑니다. 갑자기 한 남자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카드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카드를 사용하여 마법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방어합니다. 다시 도망치려 하지만 토르토와 거의 부딪힐 뻔합니다. 하지만 토르토는 빵을 떨어뜨립니다. 화난 남자는 빵을 짓밟고 사쿠라에게 키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쿠라는 거절하며 그 남자가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토르토는 그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빵이 온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겁에 질립니다. 그 남자는 칼을 꺼내지만 토르토는 카드로 칼을 자릅니다. 갑자기 토르토 뒤에 붉은 해골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겁에 질리지만 악마는 그를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토르토는 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쿠라는 토르토에게 새 빵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훌륭한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토르토는 카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사쿠라는 그들에게 그것을 빌드 디바이드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도시에서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토르토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그를 개방된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사쿠라는 장벽을 만들 로봇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가 게임을 하면서 배우도록 카드 배틀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쿠라는 자신의 카드 홀더를 보여주며 41장의 카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토르토의 승리의 열쇠는 에이스가 들어있는 그의 영역 카드입니다. 사쿠라가 두 번 깜빡이라고 하자 그의 정찰 렌즈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능력치와 별 모양의 전투 생명체를 봅니다. 사쿠라는 자신의 영역 카드를 사용하여 에이스인 아요라를 소환하고 토르토에게 같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의 에이스는 블룸입니다. 토르토가 먼저 합니다. 사쿠라는 3에너지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에너지 구역에 카드를 놓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에너지와 같은 색깔의 다른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에너지와 같은 색깔의 다른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토르토는 에너지 구역에 카드를 놓고 수락이라고 말하며 물결표라는 이름의 카드 유닛을 공개합니다. 나디아
사쿠라는 그에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직접 공격하라고 요청하고 나디아는 별 중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모든 생명의 별이 0이 되고 한 번 더 공격을 받으면 자신이 진다고 밝힙니다. 이제 사쿠라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라비안, 물라이트 카드를 사용하여 토루토의 나디아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토루토는 놀라고 사쿠라는 유닛이 전투를 벌일 때 그들의 힘에 따라 피해를 입힌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 피해를 입힙니다. 토루토는 파셜 딜러라는 카드를 또 내서 사쿠라의 라비안을 쓰러뜨리고 사쿠라의 체력을 하나 더 깎습니다. 사쿠라는 라비안의 능력이 자신의 체력을 영역으로 옮기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가 5로 증가했대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영역 카드를 발동시켜 그 지역을 모래로 뒤덮인 대규모 포병기지가 있는 곳으로 바꿉니다. 사쿠라는 유닛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설명합니다. 사쿠라의 에이스, 아이라가 공격해서 토루토의 파셜 딜러를 쓰러뜨리고 토루토의 체력을 하나 깎습니다. 토루토는 블룸을 사용할까 생각하지만 어떤 남자와 블룸이 함께 웃고 있는 이상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그는 그 기억을 떨쳐냅니다. 그는 계속 게임을 하지만 갑자기 방금 사용한 카드를 없애라는 환영을 보고 자신의 턴을 놓칩니다. 턴을 놓치다니. 사쿠라는 어리둥절하지만 계속 게임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드 능력을 사용하여 2번 공격하여 토루토의 카드를 파괴합니다. 토루토는 첫 번째 공격으로 체력이 하나 감소하지만 두 번째 공격은 트리거 카드를 맞춰 추가로 체력이 하나 더 감소합니다. 사쿠라는 그에게 총 12장의 트리거 카드가 있고 그것들이 그의 체력의 무작위로 배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이 나쁘면 체력에 5장의 트리거 카드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 6번이 공격만으로 게임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토루토가 위험에 처했어요. 목숨을 잃고 두통도 심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수수께끼의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자는 토루토에게 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를 무찌르라, 왕을 무찌르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려요. 마치 기억을 되찾는 듯 토루토는 왕을 무찌르겠다고 선언해요. 그는 후드를 쓰고 블룸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카드를 선택하고 그 카드로 블룸의 능력을 발동시켜요.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사쿠라가 놀라요. 토루토의 움직임으로 그의 에이스인 블룸이 변신하고 멋진 무기를 얻어요. 그는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하여 경기장을 바꾸고 거대한 조각상들과 수수께끼의 존재, 그리고 거대한 시계를 등장시켜요. 전투구역이 2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블룸의 능력으로 사쿠라의 유닛이 전멸합니다. 토루토는 처음에 제거했던 블랙 나이트 카드를 사용하여 사쿠라를 공격합니다. 사쿠라를 다행히 트리거가 없어서 체력이 1만 감소합니다. 사쿠라는 토루토가 프로처럼 게임을 시작한 것에 놀라서 그의 과거와 왕을 쓰러뜨리고 싶다고 말한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합니다. 이제 사쿠라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카드를 내고 에이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드를 복사합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에이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드를 복제합니다. 카드에는 강력한 총기 유닛이 있고 그녀는 각 총에 막대한 데미지를 증가시켜 리좀을 격추했습니다. 토루토는 게임의 요령을 알 것 같다며 빙긋 웃습니다. 사쿠라는 토루토에게 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법을 알고 있다며 자신을 이기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토루토가 2개의 목숨과 하나의 유닛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블룸은 사쿠라가 6개의 목숨과 2번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조피아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2번이 공격으로 게임을 끝내려면 버스트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조피아 카드를 사용하며 토루토가 여기서 지면 왕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수께끼의 남자가 다시 그에게 동의하며 말합니다. 사쿠라가 조피아에게 블룸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토루토는 수수께끼의 남자에 대한 짧은 회상을 하고 재빠른 타이밍으로 블룸의 능력을 발동시켜 조피아의 공격을 무효화하고 제거한다. 이제 토루토의 차례이고 그는 파셜 딜러를 사용한 후 블룸을 사용하여 사쿠라의 체력을 3개 감소시킨다. 사쿠라는 현재 카드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계속한다. 그녀는 에이스인 아요라를 사용하여 파셜 딜러를 공격하고 제거한다. 그녀는 블룸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블룸은 너무 강력해서 유닛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블룸이 토루토를 보호하고 있는지 위하여한다. 그러자 토루토는 블룸의 능력을 사용하여 리버워트를 부활시킨다. 아요라를 제거했고 사쿠라는 3개의 목숨이 남아서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2번이 버스트 트리거로 그녀를 끝낼 확률이 80%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리버워트에게 사쿠라를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불행히도 버스트 트리거가 발생하여 그녀는 남은 목숨을 잃습니다. 토루토가 이깁니다. 전투 지역이 산산조각 나는 가운데 사쿠라는 자신이 왕에게 다가갈 적임자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로 돌아와서 그녀는 토루토에게 필요한 빵을 모두 사주는 대신 자신의 칩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도전할 수 있는 리빌드라는 특별한 전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려면 열쇠를 완성하기 위해 21개의 키칩이 필요합니다. 열쇠를 얻으면 왕과 싸워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루토는 소원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쿠라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며 그와 함께 여정을 떠나자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의 키칩을 받고 사쿠라는 로봇에게 그를 공식적인 도전자로 등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쿠라는 빵을 사서 토루토의 집, 다리 밑 작은 텐트로 갑니다. 그곳이 그의 거처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곳입니다. 그가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빵을 줍니다. 사쿠라가 그에게 학교에 다니거나 무언가 하는 일이 있는지 묻지만 토루토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것도 그들이 있는 도시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걷는 동안 사쿠라는 그들이 건설 분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네오 교토라는 도시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을 잘하면 특권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곽 지역에서 고통받는다. 왕의 법 덕분이다. 외곽 지역에서 고생하게 된다. 모두 왕의 법 덕분이다. 신호를 기다리며 사쿠라는 군중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근처에 도전자가 없다고 말한다. 근처에 없다고 한다. 토루토가 어떻게 아냐고 묻자 사쿠라는 2번 눈을 깜빡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도 사람들의 능력치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의 능력치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입고 있는 교복을 입은 학교로 그를 데려가지만 토루토는 여전히 기억을 못해요.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는 찰나 한 여성이 나타나 토루토를 데려다 준 사쿠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토루토를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토루토를 직접 교실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사쿠라는 토루토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근처의 도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한 소녀가 토루토가 도전자임을 알아채고 그에게 표식을 합니다. 수업 후 사쿠라는 토루토에게 학교에 다른 도전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토루토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자신하며 함께 도전자를 찾으러 갑니다. 사쿠라가 그가 왕을 쓰러뜨리고 싶은 이유를 묻습니다. 토루토는 그냥 이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그 여자아이 히요리가 나타나 싸움을 걸면서 도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싸움을 신청하며 키칩 하나를 겁니다. 그녀는 키칩 하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사쿠라가 반대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키칩 3개를 모두 겁니다. 전투구역이 생성되자 싸움이 시작되고 히요리는 자신의 영역 카드를 꺼냅니다. 그녀는 에이스 카드인 더글라크를 소환합니다. 토루토는 자신의 에이스 카드인 블룸을 소환합니다. 히요리가 먼저 요하나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폭발을 일으켜 토루토를 공격합니다. 2명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버스트 트리거였습니다. 토루토의 차례에 토루토는 나디아를 사용하여 히요리도 목숨 하나를 잃게 합니다. 히요리는 요한나의 힘을 강화하는 천사를 소환하여 폭발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나디아가 제거되고 천사가 토루토를 공격하여 토루토는 또 다른 목숨을 잃습니다. 토루토의 차례에 그는 비엔나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복사 카드로 복제하여 2 카드 모두 히요리의 유닛을 공격합니다. 히요리는 놀라서 더글라크에게 갑옷과 검을 주는 카드를 사용하여 빌드 어라이즈를 발동합니다. 그녀의 영역이 하늘 요새로 변합니다. 히요리는 더글라크의 능력을 발동하려 하지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토루토는 다시 나디아를 소환하고 마법사 카드를 사용하여 더글라크의 모든 포인트를 제거, 탈락시킵니다. 나디아는 히요리를 공격하여 체력을 더 깎습니다. 지켜보던 사쿠라는 히요리가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턴에 히요리는 카드 유닛 2개를 소환합니다. 첫 번째 유닛은 나디아를 제거하고 두 번째 유닛은 토루토를 공격하여 체력을 하나 깎습니다. 버스트 트리거로 체력이 하나 더 깎이지만 다행히 샷 트리거로 토루토는 미사일을 사용하여 히요리의 첫 번째 유닛을 공격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토루토 차례. 진지해진 그는 후드를 쓰고 카드를 내서 블룸의 능력을 발동시키고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해 자신의 영역으로 변환시킵니다. 카드 2장을 드로우하고 프리다를 부활시켜 히요리의 두 번째 유닛을 공격, 2번 타격하여 히요리의 체력을 3개 감소시킵니다. 히요리는 샷 트리거를 얻어 사용하여 블룸을 덱으로 되돌립니다. 이제 히요리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한 장의 카드로 프리다를 제거하지만 자신의 카드 한 장도 잃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토루토의 체력을 공격합니다. 히요리의 계획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그녀는 토루토의
어둠을 경험하며 두려워합니다. 토르토가 스틸 카드를 사용하여 블룸을 뒤로 물리고 프리다를 부활시킵니다. 그들은 히요리에게 2회 공격과 버스트 트리거를 사용하여 라이프 3점을 깎습니다. 갑자기 히요리는 외곽 지역에서의 힘든 삶을 떠올리고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 능력을 발동하여 카드 2장을 뽑고 더글라크를 소환하여 강화한 뒤 블룸을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프리다와 토르토를 공격하여 토르토의 라이프를 1점 남깁니다. 이제 히요리는 토르토가 버스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더글라크의 힘을 이용하여 어떤 공격도 막고 남은 라이프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 유닛 2개. 토르토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이길 수도 있지만 그는 그녀의 패배라고 말합니다. 영역 능력을 발동하여 토르토는 카드 2장을 뽑고 그중 하나로 히요리의 유닛 하나를 제거하고 리버워트를 소환합니다. 리버워트는 상대의 공격력에서 6000포인트를 빼앗아 듀글라크를 제거합니다. 리버워트의 강력한 2번 공격으로 히요리는 마지막 유닛과 남은 목숨을 잃습니다. 토르토가 승리하여 모든 칩을 가져갑니다. 세쿠라는 그를 축하하지만 모든 칩을 걸었다고 꾸중합니다. 하지만 히요리의 눈물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쿠라가 전투에 대한 칭찬과 함께 울고 있는 이유를 묻자 히요리가 변두리에서의 힘든 삶과 왕을 물리쳐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을 설명한다. 그녀의 꿈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토르토는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히요리를 슬프게 한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청하고 여러 번이 주고받은 끝에 토르토는 승낙한다. 다음 날 세쿠라, 토르토, 그리고 히요리는 세쿠라가 아는 시원한 장소로 간다. 그녀는 그곳의 전투에서 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칩을 공유하는 집단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그 집단원들은 모두 두들겨 맞았고 칩은 모두 없어졌다. 세쿠라는 슬퍼하지만 토르토는 새로운 도전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쿠라는 누가 그랬는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도전자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놀라워라. 카드 플레이어 권리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세쿠라는 그들 중에 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히요리가 토르토가 다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토르토는 빵집에 갔고 TV 관계자가 그에게 이기고 건설하고 싶은 이유를 묻습니다. 분열을 다른 사람들도 말하기 시작하지만 토르토는 그저 빵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가 배고프다고 말한 줄 알고 시위에 참여하도록 데려갑니다. 토르토는 도망치려 합니다. 다행히 어떤 남자가 그를 도와 탈출하게 해줍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빵집으로 갑니다. 세쿠라와 히요리는 토르토를 찾고 있지만 그는 거기에 없습니다. 세쿠라는 비밀 조력자 이시노메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비우고 식당에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세쿠라는 이시노메에게 칩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지 묻습니다. 이시노메는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을 그녀에게 줍니다. 칩 도둑의 이름은 나에미츠입니다. 저녁에 토르토를 구해준 나에미츠는 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는 토르토의 집을 따라가서 토르토가 텐트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르토는 그에게 커피를 권합니다. 나에미츠는 사회가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르토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에미츠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는 왕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떠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찾으라고 토르토에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말이죠. 그날 밤 늦게 세쿠라가 나에미츠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혈액형이며 형제까지도요. 나에미츠는 형제 이야기에 몹시 화를 내며 누구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세쿠라는 그저 그에게 누군가와 싸우라고만 합니다. 도전자와 싸우라고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토르토와 히요리는 세쿠라가 만나라고 한 도전자를 기다립니다. 만납니다. 히요리는 기다리는 동안 경치를 즐기고 그때 나에미츠가 나타납니다. 그는 토르토가 도전자라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고 자신의 7개의 칩을 자랑합니다. 나에미츠는 왕을 물리치는 대신 왕이 되려는 토르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토르토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나에미츠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나에미츠는 승낙하고 둘 다 4개의 칩을 걸어 큰 승부를 벌입니다. 로봇이 그 장소를 전투지역으로 바꿉니다. 나에미츠는 자신의 카드 더미를 꺼내 에이스인 라이오네를 소환합니다. 토르토는 블룸을 소환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세쿠라가 도착하고 히요리는 세쿠라에게 나에미츠가 토르토에게 엄청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세쿠라는 놀라서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에미츠는 4번이 목숨을 잃었고
토르토는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에미츠는 토르토에게 왕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만 토르토는 단지 이기고 싶어 합니다. 왕. 토르토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자 라에미츠는 더욱 화가 납니다. 그는 라이오넬의 힘을 발동시켜 그 지역을 깊은 협곡으로 만듭니다. 라에미츠의 턴이 끝난 후에도 라이오넬은 계속 공격하여 세쿠라를 놀라게 합니다. 라에미츠는 어떤 공격 후에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라이오넬의 특수 능력을 공개합니다.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이오넬은 토르토의 모든 유닛을 제거하고 토르토를 공격하여 목숨 3개를 빼앗습니다. 이제 토르토는 목숨이 4개 남았고 라에미츠는 5개 남았습니다. 토르토가 이기려면 좋은 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쿠라와 히요리는 걱정합니다. 자신의 턴에 토르토는 후드를 쓰고 아무도 자신을 막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다. 그는 블룸의 힘을 사용하여 카드 2장을 뽑고 버스터 카드를 발한다. 그는 하나 얻지만 목숨 하나를 잃는다. 라디아가 라에미츠를 공격하여 별 하나를 빼앗는다. 라에미츠의 차례에 그는 라이오넬에게 블룸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막상막하다. 다음 차례에 토르토는 블룸의 힘을 강화하지만 라에미츠도 라이오넬을 위해 같은 짓을 한다. 라이오넬, 블룸이 탈락하고 토르토는 4개의 목숨만 남았고 라에미츠는 5개다. 세쿠라와 히요리는 토르토를 걱정한다. 하지만 토르토의 차례에 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의 힘을 사용하여 버스터 카드 2장을 뽑고 라에미츠의 모든 유닛을 제거하고 리조움을 소환하여 라에미츠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라에미츠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체를 떠올리고 몇몇 카드를 사용하여 라이오넬을 부활시켜 토르토를 공격합니다. 라이오넬은 2개의 목숨을 빼앗지만 샷 트리거가 발생하고 토르토는 스켈레톤 데몬이라는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여 라이오넬을 다시 제거합니다. 라에미츠는 토르토가 왜 그렇게 강하게 계속 플레이하는지 위하여합니다. 토르토의 차례에 그는 블룸을 부활시켜 라에미츠의 목숨 하나를 빼앗습니다. 라에미츠는 포기하지 않고 미끼 카드 2장을 냅니다. 그는 토르토의 체력을 공격하여 일남깁니다. 하지만 토르토는 블룸의 힘을 사용하여 리버워트를 부활시켜 라에미츠 유닛의 체력을 6000 감소시킵니다. 그는 카드를 사용하여 라에미츠의 덱에서 라이오넬을 부활시키고 그것을 이용해 라에미츠의 유닛들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리버워트의 2번의 공격으로 라에미츠의 체력을 2번 공격하여 체력을 0으로 만듭니다. 라에미츠는 토르토가 왕을 쓰러뜨리는 것에 진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라이오넬이 라에미츠를 제거하고 토르토가 전투에서 승리하여 4개의 칩을 더 얻습니다. 라에미츠는 패배를 인정하고 도시 전체를 바꿀 만큼 강해지겠다고 말합니다. 토르토는 그 도시가 싫으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모두 놀랍니다. 히요리는 토르토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뉴오교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토르토는 충격을 받습니다. 세쿠라는 평소 자리에 앉아 그들이 칩을 8개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왕에게 도달하려면 먼 길이 남았다는 것을 봅니다. 다음 날 히요리는 토르토에게 그만큼 강해지고 싶다며 강도 높은 훈련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토르토는 거절하지만 히요리가 빵을 주자 결국 동의합니다. 그래요. 한편 이시노미는 독서에 지쳐있던 중 키카라는 소녀가 토르토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녀는 토르토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시노미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키카는 그를 협박하며 토르토에게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재밌다면 억지로라도 데려다 주겠다고 이시노미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토르토는 히요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빵을 걸고 싸움을 시킵니다. 선배들에게서 몇 개의 빵을 얻은 후 그는 특별한 과산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과산. 토르토와 히요리는 가게를 찾으러 가고 세쿠라는 그들에게 격렬한 훈련이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하고 도전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것이 격렬한 훈련이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한 세쿠라는 도전자를 찾으러 갑니다. 히요리와 토르토는 버려진 길에 도착하고 히요리는 가게를 찾으러 갑니다. 키카가 나타나 토르토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키카는 토르토에게 자신과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녀는 토르토가 자신을 이기면 특별한 과산을 주겠다고 말하며 과산을 떨어뜨립니다. 토르토가 과산을 줍기 직전 주변이 변하고 키카는 웃으며 자신의 계략에 걸려들었다고 말합니다. 히요리가 와서 어디냐고 묻자 키카는 화가 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히요리를 벽에 가두고 시합이 끝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키카는 팽이를 돌려 누가 먼저 할지 정하고 팽이는 토르토를 가리킵니다. 그는 결투를 받아들이고 블룸을 소환합니다. 그 소녀 또한 자신의 에이스인 마르그레아를 소환합니다. 이시노메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세쿠라가 결투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토르토와 키카는 싸우고 키카가 토르토의 유닛 나디아를 쓰러뜨립니다. 토르토는 미끼 역할을 하는 유닛을 배치하여 자신이
공격받지 않도록 합니다. 히요리는 그를 응원하지만 키카는 심판의 저울이라는 유닛 능력을 사용하여 그것에 떨어지는 코인으로 그의 공격을 무효화합니다. 토루토는 흔들리지 않고 미끼 유닛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아직 그의 차례. 그는 마스크를 쓴 키카를 자세히 본다. 어린 소녀의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싸움을 계속하며 그는 블룸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구역을 변형시킨다. 어쩐지 키카는 그의 구역과 블룸을 보고 신이 난다. 토루토는 버스터 카드를 위해 2장을 뽑지만 1장만 얻고 라이프를 하나 잃는다. 이로써 키카의 심판 저울에 코인이 하나 더 추가된다. 턴을 마치기 위해 그는 블룸을 사용하여 키카의 유닛 하나를 제거하고 둘 다 8개의 라이프를 가지게 된다. 키카의 턴이 오고 그녀는 에이스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해 자신의 구역을 정의의 성소라고 부르는 장소로 변형시킨다. 심판의 저울에서 2개의 코인을 사용하여 마그레는 블룸을 제거하고 5000의 파워를 얻고 토루토의 라이프를 2개 빼앗습니다. 다행히도 트리거샷이 있어서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키카의 유닛 하나를 파괴합니다. 자신의 턴에 그는 키카에게서 다시 어린 소녀를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게임을 계속합니다. 카드 2장을 뽑아 마그레이아를 제거하지만 이로 인해 심판의 저울에 코인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런 다음 리조메를 사용하여 키카를 공격하여 그녀의 라이프를 하나 빼앗습니다. 반면 사쿠라는 이시노메가 오랫동안 설치한 유인책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방해 공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토루토와 히요리의 위치를 확인하지만 오프라인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찾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시노메의 소행일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때 그녀는 근처에 익숙한 기운을 느낍니다. 키카의 차례입니다. 여전히 쾌활한 그녀는 자신의 유닛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를 소환합니다. 심판 코인을 사용하여 마그레이아를 되살리고 코인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5000의 힘과 한방의 공격을 부여합니다. 그녀에게 5000의 힘과 원히트를 줍니다. 키카는 리조메를 공격하도록 보냅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퀵 타이밍을 사용하여 마그레이아의 힘을 감소시키는 카드를 뽑아 리조메가 승리하게 합니다. 키카는 엘리자베스를 사용하여 다크나이트를 공격하여 2 유닛을 모두 제거합니다. 토루토를 응원하던 히요리는 키카가 너무 강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키카가 웃으며 토루토만이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토루토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다시 약한 두통을 느낀다. 그녀는 그들이 여러 번 함께 놀았는데도 자신을 잊었냐고 계속 묻는다. 토루토는 어린 시절 자신이 소녀에게 쫓기는 모습에 희미한 기억을 본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에게 다시 자신과 놀자고 말한다. 토루토는 그녀를 기억하는 것 같다. 그는 나디아와 블룸을 소환하여 그녀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것은 키카가 기뻐하며 블룸을 다시 덱으로 돌려보내는데 사용하는 샷 트리거가 된다. 이제 그녀 차례. 그녀는 토루토에게 아직도 커선을 좋아하냐고 묻고 낯선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그들이 다시 함께 놀게 된 이유라고 밝힌다. 그가 돌아왔지만 예전만큼 능숙하지 않다는 사실이 토루토를 충격에 빠뜨린다. 토루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고 왜 돌아왔냐고 계속 묻는다. 거슬. 히요리는 그가 자신을 아느냐고 묻지만 히요리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키카는 히요리가 토루토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무라며 자신만이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신만이 토루토와 영원히 함께해야 할 사람은 그녀여야 해. 그녀는 자신의 유닛들을 활성화시켜 토루토를 공격하도록 보내면서 토루토는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과만 놀아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이 공격으로 토루토의 목숨이 4개나 사라지고 단 1개의 목숨만 남게 됩니다. 그때 토루토는 자신이 패배나 손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고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패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블룸을 소환하고 리버워트를 부활시켜 키카의 유닛을 6000 감소시키고 하나를 제거하고 나디아를 이용해 엘리자베트를 제거합니다. 키카는 그의 행동에 기뻐하며 리버워트를 제거하고 토루토는 항상 이랬다며 아무리 자신이 몰아붙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석. 그녀가 그에 대해 좋아했던 점이었고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와 함께 놀고 그를 파괴하는 것이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강하니까요. 모두 중에서 그녀는 마그레아를 다시 소환하여 토루토의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해 그의 마지막 생명을 빼앗지만 그것이 발사 트리거가 되어 토루토의 트럼프 카드를 사용합니다. 키카는 빠른 타이밍으로 그의 트럼프 카드를 무효화하고 제거한 후 그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후 마침내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 그녀의 가면이 반으로 갈라지며 그녀의 얼굴,
족쇄에서 풀려난 히요리는 토루토 곁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소녀의 얼굴을 보고 토루토에게 키카를 안다는 것에 놀라며 키카가 그가 만나려고 했던 왕이라고 말하고 키카는 그것을 확인한다. 세쿠라가 도착하고 이시노메는 이것이 자신이 떠날 신호임을 알아챈다. 그는 키카를 데리고 함께 그 자리를 떠난다. 토루토는 여전히 키카가 왕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그 순간 그들에게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한다. 키카는 돌아왔지만 히구마만 만나고 히구마는 그녀에게 어디에 있었냐고 묻고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왕이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히구마는 조용해진다. 그녀는 토루토 인형을 들고 그와 다시 놀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외친다. 다시 다음 날 히요리와 세쿠라는 여동생에게 진 후 정말 슬퍼하는 토루토를 발견한다. 여동생에게 져서 그들은 그가 왕에게 도전하는 것을 포기할까봐 걱정한다. 한편 키카는 토루토와 같은 카드 블룸을 포함해서 를 가진 인형과 게임을 한다. 그녀는 쉽게 이기고 게임은 끝난다. 히구마가 나타나고 키카는 인형이 재미없었다며 토루토와 다시 싸우고 싶다고 말해요. 다시. 하지만 히구마는 키카가 싸울 수 없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키카는 동의해요. 키카는 케이블이 몸에 감긴 채로 잠이 들고 토루토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요. 나중에 히구마는 이시노메가 며칠 전 키카를 토루토에게 데려간 것에 대해 꾸중해요. 이시노메는 히구마의 꿈을 위해 토루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는 낚시를 간다며 떠나요. 세쿠라와 히요리는 토루토를 응원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도전. 세쿠라는 그가 정말로 왕에게 도전하고 싶지 않은지 묻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여동생이기 때문이다. 토루토는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떠난다. 그는 다른 곳으로 낚시를 가고 이미 이시노메가 그곳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세쿠라와 히요리는 식당에 간다. 세쿠라는 토루토가 다시 기분 좋아지도록 돕기 위한 작전회의에 참석하면 히요리에게 케이크를 약속한다. 다시 행복해지도록. 히요리는 케이크를 즐기는 동안 세쿠라는 토루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세쿠라는 왕이 토루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럴지도 거짓말일 거예요. 토루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히요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행동이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토루토는 그냥 건망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세쿠라도 동의하며 키카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지만 히요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별일 아니라고 무마합니다. 반면 이시노메는 토루토와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낚시는 걱정을 잊기에 좋다고 말하지만 토루토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토루토는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이시노메는 계속 말합니다. 낚시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와 패배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시노메는 토루토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루토는 부정하지만 여동생에게 진 기억과 다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두워지면서 토루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키카와 함께 빌드를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키카와 디바인을 하며 항상 졌던 기억이요. 그는 이시노메에게 키카는 자신이 이길 수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시노메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더 강해져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루토는 키카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시노메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떠납니다. 세쿠라와 히요리는 여전히 토루토를 어떻게 격려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쿠라는 도전자들의 표적이 되도록 토루토의 위치를 알리기로 합니다. 그의 자신감을 높여주길 바라면서 히요리는 동의하지 않고 토루토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쿠라는 모든 도전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며 그를 이기면 칩 8개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를 물리치면 나중에 그들은 토루토가 여전히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쿠라는 그가 그저 낚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그녀는 모든 물고기를 강에 던져버립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히요리는 토루토에게 도전자들이 왔는지 묻습니다. 세쿠라는 자신이 보냈다고 인정합니다. 토루토는 그들이 모두 약한 상대였다고 말하고 자신의 칩을 모두 세쿠라에게 줍니다. 세다 보니 그가 3판 더 이겨서 11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토루토는 일어서며 길을 잃지 않았고 왕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세쿠라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하고 토루토는 그녀에게 확신을 준다. 그럴 거라고. 그 후 카이젠이라는 남자가 나에미츠에게 제자들을 이긴 것에 대해 묻고 나에미츠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카이젠은 제자 중 하나인 오키에게 나에미츠와 싸움을 걸라고 한다. 후에 나에미츠는 방에서 깨어나 히요리, 세쿠라, 토루토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세쿠라는 자기 집이라고 설명하고 토루토가 자신의
천막 앞에서 나에미츠를 발견해서 데려왔다고 말한다. 히요리가 나에미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나에미츠는 전투였다고 말합니다. 나에미츠는 니오 카오토 대학의 마법학파와 싸웠다고 설명합니다. 카이젠이라는 카드 교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젠은 처음에 제자들을 보냈지만 나에미츠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젠은 나에미츠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예측하고 결국 그를 이겼습니다. 나에미츠는 카이젠이 외곽 지역 사람들을 납치하여 실험한다고 밝힙니다. 토루토 일행은 나에미츠에게 한 짓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나에미츠는 놀랍니다. 다음날 그들은 카이젠이 있는 연구소로 갑니다. 하지만 나에미츠는 그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임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고 뒤에 남습니다. 그는 나중에 합류할 거예요. 공부에 관심 있는 척하며 카이젠은 그들에게 학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커피를 주문합니다. 세쿠라에게 커피를 건네는 순간 커피가 그녀의 손을 스쳐 쏟아집니다. 카이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학생 한 명에게 치우라고 하고 다른 학생에게 그들에게 투어를 시키라고 합니다. 학생은 그들이 마법약을 연구한다고 설명하며 그들은 빌드 디바이드가 전투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히요리는 세쿠라가 없어진 것을 알아챕니다. 안내 학생은 세쿠라가 화장실 가는 길에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토루토는 거짓말을 눈치채고 카드를 꺼내 안내자를 기절시킨다. 히요리는 나에미츠에게 전화하고 그들은 세쿠라가 납치당했다고 말한다. 토루토는 그녀를 찾기로 결심한다. 히요리가 그를 막으려 하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토루토의 손이 책에 닿게 되고 비밀 지하 공간이 드러난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마법 연구소의 실험 대상들을 발견한다. 갑자기 카이젠이 스피커를 통해 그들에게 말을 걸며 세쿠라를 무사히 원한다면 항복하라고 경고한다. 그의 제자들이 그들을 에워싼다. 토루토는 카드를 사용하여 탈출구를 만들고 혼자서 세쿠라를 구출하기 위해 간다. 히요리와 나에미츠에게 나머지를 맡기고 한편 카이젠은 세쿠라를 묶어두고 그녀의 특별한 몸이 자신의 실험에 완벽하다고 밝힙니다. 토루토가 도착하여 카이젠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카이젠은 승낙하고 세쿠라를 흰 벽에 묶습니다. 전투 전에 토루토는 칩 11개를 걸고 카이젠은 칩 5개를 올인합니다. 카이젠은 레베카라는 에이스를 소환하고 토루토는 블룸을 소환합니다. 카이젠은 마법약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는 레베카의 전투 영역인 아스널 요새를 활성화시켜 토루토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카이젠의 영역은 공격할 때마다 카드 2장을 뽑게 합니다. 토루토는 블룸을 발동하여 리좀을 공격으로 보내지만 카이젠이 막아서며 자신의 데이터 기록을 통해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세쿠라는 카이젠이 언급한 데이터 기록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이젠은 토루토의 도전자 중 일부였던 자신의 제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루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토루토는 6생명, 카이젠은 9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젠의 차례에 로사라는 카드를 뽑고 4장의 카드를 더 뽑습니다. 그는 파워업을 사용하여 리좀을 제거한 후 토루토를 공격하여 3생명을 빼앗습니다. 토루토가 도박을 걸고 존 능력을 발동하여 카드 2장을 뽑고 로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블룸을 소환합니다. 인디브를 소환하여 공격하고 카이젠의 목숨 2개를 빼앗습니다. 카이젠은 마일리나를 뽑아 인디브를 제거합니다. 토루토는 카드를 뽑아 마일리나에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카이젠은 앞니 목숨으로 다음 턴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토루토는 마지막 수에 모든 것을 겁니다. 토루토는 악몽 카드를 발동하여 카이젠의 덱에서 로사를 소환하고 강화합니다. 한 번 공격하여 로사의 공격 횟수를 3번으로 만듭니다. 블룸의 능력을 사용하여 토루토는 인디브를 소생시키고 2번이 공격을 가합니다. 좌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카이젠은 5번이 공격으로는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로사의 첫 번째 공격이 카이젠의 목숨 하나를 빼앗고 샷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그것을 로사에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로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토루토는 로사에게 남은 2번이 공격을 명령하고 4개의 버스트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결과적으로 카이젠의 목숨 6개를 빼앗아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후 토루토는 인디브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마침내 카이젠을 쓰러뜨립니다. 카이젠은 토루토에게 자신의 칩 5개를 잃습니다. 전투 후 사쿠라가 풀려나고 그룹은 카이젠의 모든 연구 드라이브를 압수합니다. 연구 드라이브들을요. 카이젠은 아직 학생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쿠라는 그에게 단말기를 보여준다. 그녀가 전투 중에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를 스트리밍하던 장치. 학생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룹이 돌아오고
나오미치는 사과하며 토루토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토루토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는 자신이 무언가 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항상 그를 걱정하고 돌봐왔기 때문에 그녀를 걱정했어요. 사쿠라는 놀라지만 미소 짓는다. 후에 카이제는 히구마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다. 갑자기 인형들이 나타나 카이젠을 공격한다. 사쿠라의 집에서 히요리는 새로 문을 연 해변 리조트에 대해 사쿠라에게 신나게 이야기한다. 그곳이 그녀는 사쿠라에게 바다를 본 적이 있냐고 묻지만 사쿠라는 책에서만 읽어봤다고 말한다. 책에서 히요리는 자신은 가고 싶지만 티켓이 너무 비싸다고 말한다. 사쿠라는 너그럽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친구 토루토도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함께. 다음 날 세 사람은 바닷가 리조트로 바다에서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갑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미하루라는 아이돌이 바다 한가운데서 콘서트를 합니다. 모두들 그녀의 노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콘서트 후 사쿠라와 미하루는 모두 열대과일 음료를 원하지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고 친선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미하루는 자신을 소개하고 빌드 디바이드 배틀을 시작합니다. 미하루는 강력한 에이스 마굴리스를, 사쿠라는 아요라를 소환합니다. 전투 중 미하루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며 사쿠라에게 원한을 품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를 다른 사람들처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굴리스가 사쿠라의 남은 목숨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쿠라는 마지막 일격을 날려 결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타격을 날려 결투에서 이깁니다. 사쿠라는 미하루에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패배 후 미하루는 사쿠라에게 마지막 수를 기꺼이 양보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사쿠라는 토루토를 위한 실종 아동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닷가에서 떨고 있었고 신고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닷가 모험 후 히요리는 토루토를 위해 사쿠라를 예쁘게 꾸며주려 하지만 그들은 토루토가 외모에는 관심 없고 오직 싸움과 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토루토는 군침 도는 빵들을 보고 매료되어 빵집으로 향합니다. 초대한 집주인은 토루토와 키카가 어렸을 때 빵을 무척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의 말이죠. 그녀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문제로 헤어지기 전까지는 둘도 없이 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죠. 키카는 그 사실을 알고 몹시 힘들어하며 울었습니다. 토루토는 그 감정적인 순간을 엿봅니다. 나중에 토루토는 집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처음 눈을 뜬 신사로 향합니다. 갑자기 연막탄 공격이 시작되고 그는 이시노메를 만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이시노메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보고 싶다고 설명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토루토와 기억하지 못하는 토루토 사이의 흥미로운 점을 말이죠. 찰칵 소리와 함께 토루토는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변신하고 어린 키카가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 서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방에는 어린 키카가 있었습니다. 이시노메는 히구마가 느리다고 말하며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어린 키카는 토루토에게 빌드 디바이드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잊은 토루토는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키카는 토루토의 지도를 받으며 게임을 배웁니다. 게임이 현실이 되고 키카는 아요라를 소환하는데 토루토는 그녀의 성숙한 모습이 마르그레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의 성숙한 모습은 마르그레테였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이제 실력이 늘은 키카는 토루토를 공격합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그는 패배하고 그의 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이시노메는 토루토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키카가 토루토와 빌드 나누기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했지만 그는 화가 났고 그녀와 함께 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키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토루토는 키카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거절당하자 키카는 울었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멀어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키카는 토루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놀아주겠다고 약속하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키카가 카드를 찾을 수 없자 자신을 탓했고 토루토가 카드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시노메는 토루토에게 그의 감정과 그것이 왕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바꾸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현재로 돌아가기를 간청합니다. 신사에서 추억에 잠긴 토루토는 키카의 카드를 찾고 그것을 숨겨둔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항상 악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녁에 토루토는 3개의 칩을 더 얻은 것을 사쿠라와 히요리에게 알려 놀라게 합니다. 사쿠라는 그가 길을 잃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를 따라 빵을 사러 가겠다고 주장합니다. 길을 잃기 쉽다는 것을 어린 키카의 회상이 토루토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는 사쿠라가 자신과 함께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녀는 그의 새롭게 생긴 동기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그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루토는 키카가 그 역할을 한다고 명확히 한다. 그는 남은 칩을 모아 왕에게 도달하고 키카와 싸울 결심을 한다. 한편 하구마는 다가올 키카와의 싸움에 들떠 토루토를 간절히 기다린다. 키카와 린푸는 키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지만 하구마는 여전히 토루토와 키카의 대결에 흥분한다. 다음 날 사쿠라와 히요리는 토루토의 마지막 대결 후 왕에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칩이 하나만 더 남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한다. 히요리는 토루토가 칩을 이겼을 때 미소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쿠라는 눈치채지 못했다. 히요리가 토루토가 달라졌다며 스스로 도전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사쿠라는 무언가를 깨닫고 그날 저녁 어딘가에 가야 한다고 말해요. 시스템이 사쿠라에게 토루토의 다음 상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녀는 약간 슬퍼하기 시작해요. 다음 날 그룹은 토루토의 도전자 세이키라는 소년을 만나요. 사쿠라는 세이키가 킹에게 도전할 만큼 가까워졌으니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말해요. 거의 왕에게 도전할 정도니까요. 대결이 시작되고 둘 다 모든 칩을 걸어요. 세이키는 버티가라는 에이스 카드를 내고 토루토는 블룸을 소환해요. 몇 차례 공방 끝에 사쿠라는 대결이 정말 팽팽하다고 말해요. 그러자 세이키는 빌드 어라이즈를 사용해 자신의 필드를 용암과 눈으로 이루어진 성체로 바꿉니다. 그리고 눈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세이키의 영역 능력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는 블룸과 엔다이브를 쓰러뜨리지만 토루토는 블룸을 되살리고 세이키의 카드를 사용해 그녀의 능력치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세이키는 블룸을 공격하는 대신 토루토를 공격하여 그의 목숨 3개를 빼앗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토루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블룸의 능력을 발동시켜 리버워트를 소환하고 세이키의 유닛 6천을 감소시켜 하나를 없애고 리버워트를 이용해 다른 하나를 없앱니다. 세이키는 버티가를 되살리고 힘을 불어넣어 토루토의 검은 용을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토루토를 공격하지만 샷 트리거 때문에 토루토는 엄청 멋진 비장의 카드, 세이키의 카드를 없애는 악마를 사용합니다. 이제 세이키는 목숨이 5개 남았고 토루토는 하나 남았습니다. 세이키는 토루토에게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토루토는 왕과 맞서 싸우고 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버워트와 블룸을 사용하여 토루토는 세이키의 목숨을 모두 빼앗고 그를 물리쳐 세이키의 칩을 얻고 왕에게 도전하는 데 필요한 21개의 칩을 모두 모았습니다. 큰 승리입니다. 토루토의 큰 승리입니다. 갑자기 21개의 조각이 열쇠로 변합니다. 토루토는 세키로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세키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모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갑자기 히요리와 토루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의 길을 막고 열쇠를 사용하여 왕에게 가려고 달려갑니다. 열쇠를 사용하여 왕에게 도달하려 합니다. 세키로는 자신이 토루토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채 깨어났다고 밝힙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시노메가 나타나 자신이 세키로라고 말해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고픔도 잠도 없었습니다. 이시노메는 걱정 말라 했지만 세키로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건 재건 전투뿐입니다. 이시노메는 왕을 물리쳤을 때 그녀의 소원을 절반만 들어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영혼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키로는 왕이 그녀의 몸을 훔쳤을 거라 의심하며 자신의 몸에 대해 묻습니다. 이시노메는 도울 수 없기에 세키로는 다시 왕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소원을 빌고 자신의 몸과 기억을 되찾기로 합니다. 이시노메는 3개의 칩을 주고 세키로는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전투 끝에 그녀는 토루토를 만나 그가 조각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칩들을 말이죠. 한편 나에미츠는 세키로의 배신을 알고 분노하며 그녀가 왕과 싸우러 갔다고 의심합니다. 왕과 싸우러 말이죠. 토루토는 심연에 빠지는 악몽을 떠올립니다. 생각에 잠긴 후 그는 일어서서 왕을 무찌른다고 해서 세키로가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소원을 말이죠. 그는 한때 왕과 재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후에 세키로는 왕의 위치에 도착하여 열쇠로 문을 엽니다. 키카는 토루토가 오지 않아 실망합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키카를 자신의 몸을 훔친 가짜라고 부르며 결투를 신청하고 키카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토루토와 그의 친구들이 탑으로 달려가는 동안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소리가 재건 전투의 시작을 알립니다.
토루토는 더욱 속도를 냅니다. 한편 탑에서는 사쿠라와 키카가 자신들의 특별구역을 만들며 큰 싸움을 준비합니다. 세키로가 라비안으로 공격하지만 키카가 막습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요하나로 공격하지만 키카는 그녀의 생명을 샷건, 트리거로 만들어 요하나를 덱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키카는 세키로가 자신을 돕기 위해 토루토를 선택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었죠. 세키로는 키카가 공격하지 않고 카드를 덱에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키카는 토루토가 세키로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세키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몸을 되찾는 것은 토루토가 없는 시대로 그녀를 데려갈 것이다. 세키로는 아요라를 활성화시켜 그 지역을 매기드래그라는 비행체로 바꿉니다. 그녀는 매기드래그를 사용하여 키카의 두 유닛을 공격한 다음 아요라를 사용하여 키카를 공격하여 두 개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다른 유닛으로 다시 공격하여 한 개의 목숨을 더 빼앗고 키카는 5개의 목숨만 남게 됩니다. 이제 키카 차례야. 그냥 카드를 소환하고 공격하지 않고 턴을 종료해. 세키로는 키카에게 왜 진지하게 싸우지 않는 거냐고 물어봐. 키카는 토루토와 함께했던 시간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 토루토에 대한 세키로는 동의하지만 키카는 아무도 자신보다 토루토를 더 잘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면 안 된다고. 세키로는 자신을 챙겨줬던 토루토를 배신한 것을 후회하지만 계속 전투를 이어가. 그녀는 아요라와 매기드라그를 사용하여 키카의 목숨 2개를 더 빼앗고 키카는 3개 남아. 하지만 샷 트리거가 있고 키카는 그것을 이용해 카운터 유닛을 활성화시켜요. 세키로가 그녀의 목숨에 이르지 못하게 막죠. 키카는 좌절하고 진짜로 게임을 시작해요. 키카는 마그리아를 사용해서 슈퍼무브를 하고 자신의 구역을 정유의 사당으로 바꿔요. 새로운 초강력 능력이죠. 정말 강력한 새로운 능력이에요. 세키로는 엄청 놀라요. 키카는 아요라를 없애고 나디아는 매기드라그를 막은 다음 마그리아로 매기드라그를 박살내요. 마그리아로 박살내버리죠. 매기드라그가 바닥에 추락하고 키카는 웃으면서 세키로의 유닛들은 모두 사라졌고 혼자 남았고 영원히 혼자일 거라고 말해요. 모두 없어졌고 혼자 남았으며 언제나 혼자일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세키로는 아직 목숨이 9개나 남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요한나를 소환하고 아요라는 또 다른 아요라를 소환하며 맞섭니다. 세키로는 다시 매기드라그를 사용하여 맞서 싸우며 키카의 유닛 2개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요한나를 사용하여 키카의 목숨 하나를 빼앗아 키카는 목숨이 2개만 남게 됩니다. 남았습니다. 키카는 마그리아로 세키로를 공격하려 하지만 세키로는 매기드라그로 막고 매기드라그가 제거됩니다. 세키로는 자신의 턴에 사용할 카드를 고르지만 좋은 카드가 아니어서 턴을 종료합니다. 이제 키카의 턴입니다. 그녀는 특수 카드를 뽑아 세키로에게 자신이 목숨이 조금 더 많다고 말한다. 그녀의 특수 카드 덕분에 세키로가 유닛을 하나 내보낼 때마다 키카의 힘이 강해진다. 키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자기 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세키로에게 말한다. 기억들을. 키카는 엘리자베스와 그로나를 소환하여 엘뷰를 사용해 세키로에게 2회 공격을 가해 목숨 2개를 빼앗는다. 하지만 한 목숨은 샷 트리거이고 세키로는 그것을 이용해 엘리자베스를 체포한다. 키카는 계속해서 세키로가 쌍둥이 형제 토루토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쌍둥이인데도 말이다. 키카에 따르면 세키로는 그녀에게서 태어난 인형일 뿐이며 그녀의 꿈은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키카는 웃으며 이 시점에서 세키로의 목숨을 3번이나 빼앗았다. 세키로는 그걸 알지만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운명이 사라지는 것이라 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한편 토루토는 밖에서 카드로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지만 되지 않는다.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시노메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는 토루토에게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묻고 토루토는 망설이다가 다시 지진이 일어나자 세키로라고 말한다. 이시노메는 이것이 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며 토루토가 준비되었다면 그의 존재가 어쩌면 이번에는 끝내자. 그리고 이시노메가 자신을 세키로에게 데려다 준다면 토루토는 동의합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서 키카는 세키로에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대신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키로는 키카가 왜 자신을 만들었는지 묻고 키카는 너무 간절히 소원을 빌었기에 둘로 나뉘게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키카는 슬퍼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세키로에게 이 연타 공격을 가하며 세키로의 목숨 3개를 빼앗습니다. 키카는 세키로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세키로는 후회하며 거절합니다. 토루토를 이용해 소원을 빌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다시 느끼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바로 그때 이시노메 덕분에 토루토, 네아미츠, 히요리가 도착합니다. 토루토는 싸움을 멈추려 하지만
세키로는 자신의 몸을 되찾겠다고 고집하며 몸이 없으면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토루토는 자신에게는 진짜라고, 그리고 그녀 덕분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키카는 격분하여 세키로를 파괴하려 하지만 토루토가 가로막으며 세키로가 영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키로는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키카는 마르그레테를 사용하여 세키로의 마지막 생명을 파괴하고 그녀는 꽃잎으로 사라집니다. 토루토에게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시합이 끝나고 히요리는 세키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울기 시작한다. 갑자기 키카는 나머지 절반의 힘을 되찾고 더 강해진다. 이에 격분한 토루토는 히요리에게 세키로의 옷을 건네주며 키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키카가 받아들이고 이시노메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켜보던 히구마는 왕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되어 흥분한다. 싸움이 시작하려는 찰나 토루토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한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깨닫는다. 떠올린 뒤 토루토는 야망을 먹는 비엔나를 사용해 공격하여 키카의 목숨을 3개 빼앗습니다. 키카는 3개의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키카는 그로나를 사용해 야망을 먹는 것을 없애고 토루토의 목숨을 3개 줄입니다. 토루토의 목숨은 3개 줄었습니다. 이제 둘 다 목숨이 7개 남았습니다. 토루토가 자신에게만 눈길을 주는 것 같아 키카는 기뻐하지만 토루토는 진지해집니다. 그는 심각해집니다. 그는 후드를 쓰고 블룸을 활성화시켜 전장 전체를 시련의 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그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루토가 리조메를 소환하여 그로나를 공격합니다. 키카도 진지해져서 마르그레테를 활성화시켜 자신의 유닛들을 강화합니다. 그녀는 마르그레테를 이용해 리조메를 없애지만 토루토는 버스터 카드를 뽑아 블룸을 구하고 블룸을 이용해 그로나를 제거합니다. 키카는 그 도전을 즐기며 계속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토루토의 차례이고 그는 시련의 탑을 활성화시켜 멘티스를 소환하고 아리아를 부활시킵니다. 아리아가 마르그레테를 공격하여 제거하고 멘티스는 키카를 공격하여 4개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는 샷 트리거로 변하여 카드를 뽑고 마르그레테를 소생시키는 동안 엘리자베스를 소환해 키카는 이것이 마지막 전투라며 토루토를 자신의 안에 봉인하고 영원히 함께 놀 계획이야.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복제하고 할마나를 소환하여 블룸의 능력을 무효화해. 그런 다음 마르그레테와 함께 토루토의 멘티스를 제거하고 2명이 엘리자베스로 그를 공격하여 그의 체력을 하나로 줄여 키카는 이겼다고 생각하며 그를 조롱해. 하지만 토루토는 후드를 벗고 그녀를 놀라게 해. 그는 그녀를 쓰러뜨리러 온 게 아니었어.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과하러 온 거야. 전혀. 키카와 토루토의 대결이 격렬해집니다. 토루토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키카에게 사과하며 머리 색깔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도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인정합니다. 토루토는 자신의 차례에 검은 용을 사용하여 마르그레테와 할마나를 약화시키고 시련의 탑을 발동시켜 리조네를 소생시킵니다. 그는 검은 용의 힘을 증폭시켜 공격하여 엘리자베스와 리조네를 제거합니다. 키카는 토루토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따라잡고 싶었던 토루토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울기 시작합니다. 둘 다 게임을 즐기며 계속 싸웁니다. 토루토는 멘티스를 소환하고 아리아를 부활시켜 마르그레테를 쓰러뜨립니다. 키카는 엘비우를 소환하여 토루토를 공격하고 둘 다 체력이 하나 남습니다. 키카는 엘비우를 다시 소환하여 공격하고 토루토의 체력을 하나로 줄입니다. 둘 다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토루토는 사쿠라를 떠올리고 키카의 덱에서 아우라를 사용합니다. 키카는 왜 자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토루토는 어렸을 때 자신이 가져왔다고 밝힙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그는 아리아를 사용하고 블랙 드래곤으로 공격하여 서로를 제거합니다. 키카의 필드가 비자 토루토는 자신이 키카를 강하게 만들었듯이 키카도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더 강하게. 그는 블룸을 사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키카는 자신이 갇힌 것을 알게 되고 히구마는 그녀에게 왕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저항하지만 결국 굴복하고 마음속에 사쿠라를 만들기 전에 왕이 된 키카가 됩니다. 전투로 돌아와 아우라가 키카를 제거합니다. 그들은 다시 탑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로봇이 토루토를 축하합니다. 장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중앙장치가 키카를 다시 차지하려 합니다. 토루토는 버팁니다. 블룸이 키카를 구하지만 탑은 혼란에 빠진다. 히구마의 탑이 고장나고
토르토는 케이블이 잡아당겨도 키카를 놓지 않는다. 케이블이 그를 잡아당기는데도 블룸은 혼자서 행동하여 키카를 구하지만 토르토는 갇힌다. 바야미츠는 히구마가 자신의 아버지이며 죽은 형제들을 위해 복수하려 한다고 밝힌다. 형제들을 위해 탑은 벌레들로 가득 차고 나에미츠는 히구마를 공격한다. 루피는 떠날 것을 제안하고 이시노메는 벌레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한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새로운 장면에서 중앙장치가 토르토를 잡으려 한다. 그는 히요리와 키카에게 현실 세계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벌레들이 탑에 들끓고 토르토는 끌려간다. 히요리는 가상 공간에 떠 있고 이시노메가 그녀를 구한다. 히요리가 깨어나 보니 니오 교토타워는 분홍색 막 같은 꽃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한다.